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성공을 위한 365일 명상 두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성공을 위한 365일 명상.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만일 살 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해질까. 그러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의 소박한 기쁨들에 경탄을 금치 못할 것이고 총각을 다투어 가족들과 질적인 시간을 보낼 것이며 친구들, 아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유대를 돈독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집중력이 매우 강해져서 하는 생각마다 예리함이 번덕일 것이다. 따라서 오늘 있는 기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아라. 대부분의 불행은 시간을 잘못 이용한 결과이다. 자신에게 오는 행운은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다. 즉 행운은 항상 목표를 추구하는데 건설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 정직한 노동으로 하루를 채우는 사람을 따른다. 그러나 불행은 한탕주의에 시간과 정신력을 소모하는 사람들에게 떨어진다. 우리는 누구나 하루 24시간씩을 갖는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수면을 취한다. 결국 나머지 8시간이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느냐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작고 보잘것없는 우표 한 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 우표는 봉투 한 구석에 눈에 띄지 않게 붙어서 우편물이 최후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지녔다면 회사나 교회, 가족, 기타 당신이 속한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날 수 있다. 물론 성공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그럴 때는 작고 보잘것없는 우표를 생각하며 끈기를 발휘하라. 현실에 안주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어려움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승리할 때까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성공이 쉬운 것이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함으로 이르는 길은 가시밭길이 있기 마련이다. 미국 프로미식 축구 리그인 NFL의 스타 라인맨인 브라이언 할로웨이는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와 로스앤젤레스 레이더스 팀에서 뛸 때 선수의 길이 너무 험난하고 희생이 커 단 하루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 물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성공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진정한 성공인은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포기를 모른다. 경쟁은 그들에게 박차를 가할 뿐이며 장애물은 성공에 대한 결의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따라서 당신이 아직 위대한 일을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주할 때마다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경주를 한다면 당신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전면전이 힘들면 측면 공격을 해보라. 줄리어스 시저는 오랫동안 영국 정복을 꿈꿔왔다. 그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건너가 병사들과 군수품을 내려놓은 뒤 그 배들을 불태우도록 명령했다. 그런 다음 병사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다. 이제 이기거나 아니면 죽기다. 우리에겐 선택이 없다. 그 한마디로 그는 전쟁의 승리를 보증했다. 그는 다른 선택이 없거나 있어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다. 따라서 전면전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면 측면 공격을 시도해 보라. 의욕이 넘치고 결의가 굳으며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풀지 못할 문제도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도 없다. 시종일관 끈질기게 실천하라. 아마도 과학 분야는 정확한 사고의 원칙을 단호하고 끈질긴 노력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성공에 이른다는 걸 보여주는 최고의 예일 것이다. 세계적인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해내는데 무려 1만 번의 실패를 겪었다고 한다. 그는 매번 실패할 때마다 배움을 얻었고 결국 성공해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처럼 결의에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모두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도 홀로 남아 어려운 문제를 안고 씨름하므로 날마다 곳곳에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구를 발명하거나 차세대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입증된 성공의 법칙들을 시종일관 끈질기게 실천한다면 해묵은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불평불만을 너무 늘어놓지 말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왜 임금을 더 받아야 하는지 회사 관계자를 설득할 궁리만 하고 있지 말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바쳐라. 그러면 임금 인상은 자연히 따라올 것이다. 또한 우호적 협력의 정신으로 모든 일에 열성을 다한다면 놀 생각, 임금 인상 생각,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우선인 대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이는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아무에게도 심지어 당신의 절친한 친구에게도 현재의 자리나 급여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말라. 그런 불평은 결국 당신 상사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도 불평을 늘어놓고 싶으면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 나라면 불평불만이 끝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을까? 아니면 항상 도움되고 쾌활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을까? 경비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힘써라. 헨리 포드는 자신이 만드는 자동차에서 너트와 볼트 하나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에게 25,000달러를 주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그만큼 경비 절감에 신경을 썼다. 헨리 포드가 아니었다면 미국은 오늘날의 미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그의 집념이 보통 사람들도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오늘날의 기동력 있는 사회를 탄생시킨 엄청난 도로망과 고속도로의 건설로 이어졌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자동차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완벽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품질 향상 프로그램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고객들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키겠다는 집념은 사실상 모든 산업에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그 업계에서 경쟁사의 월등히 앞서는 선두주자가 되려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효율적인 업무 방법을 찾자. 당신이 회사 경비를 아낄 방법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관리자나 경영자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회사에서 받는 임금값을 하는 관리자라면 대량 생산을 할 경우 한 공정에서 단 몇 푼을 절감하더라도 곧 수천 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안다. 또한 회사 경비를 수천 달러나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직원이라면 승진은 보장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사람은 너무 소중한 존재라서 승진을 시켜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맡은 일에서 생산성 향상의 최적임자는
바로 당신이다. 다른 어느 누구도 당신만큼 그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향상을 이루도록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라. 각각의 업무를 수행할 때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보라. 그래서 절약된 시간을 이용해 다른 업무들을 분석하거나 어렵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동료를 돕거나 아니면 새롭고 보다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라.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라. 사무엘 존스는 교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지자 놀랍도록 정신이 맑아졌다고 했다. 당신 역시 모진 역경 속에서 정신력이 가장 예리해지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필사적인 상황에 처해보면 자신이 생각보다 강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제외하면 즉각적인 행동을 요하는 상황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세상이 모두 당신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것 같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질 때는 잠시 멈추고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라. 그런 다음 가장 적절한 행동 계획, 성공의 가망성이 가장 큰 계획을 세워라. 작은 일들을 간과하지 말라. 옛말에 작은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면 큰 일들은 저절로 된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직업이든 많은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라도 간과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그런 작은 일들, 서류 작성, 경비 보고, 기타 귀찮은 잡무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일 혹은 주나 월 단위의 업무 사이클에서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 그런 일들을 다른 일보다 먼저 처리하라. 이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업무들을 하면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심지어는 그 일들이 생각보다는 귀찮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 변화들을 신바람나게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체험 학습으로 생각하고 달려들면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사업에서 새로운 기술, 새 경쟁자,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무수한 변화들에 적응해야 하듯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즉, 일 속에서 배우고 발전하지 않으면 정체되고 뒤떨어진다. 세상에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하루를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자기 발전을 이루고 그래서 전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무수한 변화들을 사업의 불가피한 양상, 인생을 흥미진진하고 신바람나게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면 당신의 일이 훨씬 즐거워질 것이고 당신이 일을 위해 해주는 것보다 일이 당신을 위해 해주는 것이 더 많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능력은 자신의 독점물이다.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해보면 그들이 사업이나 자기 일의 정상에 올랐을 때 그곳에 계속 머문 경우가 드물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정상에 올랐다가 몇 차례나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정상에 오르게 한 능력만은 항상 자신의 곁에 있으며 다시 정상에 오르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듯 자신의 능력은 자신의 독점물이다. 아무도 자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거부하는 것이 기회의 성질이다. 부정적인 마음은 신바람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품을 수도 없고 혁신적인 신상품을 개발할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도 없고 아름다운 음악이나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 이때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요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정신 자세로 도전에 응한다면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이 이룬 성공들을 음미하고 거센 파도를 만날 때마다 그것들을 상기하라. 당신은 과거에 성공을 이룬 적이 있으며 다시 또 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어라. 그리고 이 말을 꼭 명심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할 수 있다.